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대빵도 아마 역대 최저 거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예. 이게 7, 8, 9월 달에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줄었는데요. 여기다 이제 탄핵 정국이 마지막에 그냥 한 방울 먹인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지금 매도자분들이 호가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거래가 이제 거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가격 문제 때문에 네. 거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매도자의 호가와 매수자가 이제 매수하려는 가격 간의 갭이 벌어졌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냥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관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현재의 상황. 예, 일단은 그 비상계엄 이제 딱 됐을 때는 진짜 완전히 정말 완전 셧다운하는 딱 느낌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그 개엄한 지부터 한 열흘이 좀 지났잖아요. 그리고 또 탄핵 이제 가결까지 되다 보니까 거꾸로 조금 올라오는 느낌? 예. 문의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워낙 그게 12월 초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랑 저희 좀 예측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뭔가 이제 정치나 경제가 약간 정리될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은 다시 이제 뭐 매수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막 지금 막 다시 막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수치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이 커졌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주 커졌죠. 좀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좀 다시 그게 원래는 예전에는 뭐 우리 교수님이 한참 학생들 가르칠 때는 그 시즈널리티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아파트면 아파트, 뭐 원투룸에 원투룸, 그 상가 사무실은 상가 사무실, 이게 각자의 시즈널리티가 분명히 특징을 보였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규제를 많이 하면서부터 그 시즈널리티가 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규제를 딱 하게 되면은 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하고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하면서 거래가 돼야 될 시점에 안 되고 있다가 또 그게 뭔가 영향이 미미하거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그 급매물부터 이제 매수인들 쪽에서 막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전혀 안 돼야 될 그 시기에 갑자기 막 거래가 된다든가 그러면서 그게 좀 되게 희미해졌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예외적인 변수들이 9월 달에 스트레스 DSR, 물론 예측은 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그 대출 규제가 창구 또 규제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전국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딱 되면서 뭐 시즈널리티는 완전히 아예 배제된 수준으로 지금 거래 그 약간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1월, 2월, 3월 아무래도 이사 시즌이고 이제 학생들 또 계약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또 전세 이제 거래나 뭐 반전세는 거래가 이제 많이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시중에 물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근접해 있는 이제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 그게 얼만큼 시장에 막 거래가 막 되고 있어, 가격이 낮은 게 없어지고 있어, 그만큼 던져줄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내년 1분기 되면. 지금 집주인들은 그럼 급하진 않으세요? 호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보면 안 급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도 좀 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세가 안 떨어지고 매매가도 그렇게 뭐 안 떨어지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큰 게 와야지 좀 던질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전혀 뭐 그런 조짐은 안 보입니다. 현장에서. 네.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전세가가 우리가 전용 384 제곱미터 같은 경우 한 10억 초반대 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게 입주가 아마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네. 길어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금 잠실 권역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잠실 권역 쪽에 보면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실 뭐 레미안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어쨌든 내년 초중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17,000, 18,0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3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조금 영향은 있을 걸로 보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인 구가 나왔어요. 그게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계속 보는데 12월 이제 9일 기준으로 보면 몇 군데가 더 나타났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가 이제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은 이제 미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그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에 비하면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헬리오시티 때는 한 2, 3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거의 한 10%, 20%씩 떨어졌어요. 가격이, 매매 가격 자체가. 전세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매매 가격 자체가 아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분당이나 저 하남 쪽까지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9,500세대니까 엄청났죠. 예,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승기였습니다. 아주 뭐 폭발적인 상승기에도 그렇게 입주 물량이 와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승기도 아니고 조정기 상태인데도 이걸 유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수급 문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즉 수요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공급은 거의 절벽 상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은. 그래서 물론 올림픽 포레온이 영향은 좀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 이제 헬리오시티 영향 정도는 아닐 거다. 예, 거의 문제없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수급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 흔들리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가 문제인데요. 전세는 거의 뭐 입주 물량의 함수예요.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상관관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입주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밀어 올려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강동의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강동구도 유지할 정도까지 지금 수급 문제가 상당히 무너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상반기에 좀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노려보시는 분들이 특히 강동이나 예. 잠실이나 이런 쪽에 좀 있으신 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사실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그 지금은 조정기라든지 이런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황보다는 매물에 집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매물에. 예, 어쨌든 좀 조정을 받은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올림픽 포레온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 중에 좀 영향을 받을 단지들은 분명히 있고요. 뭐 그런 단지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정을 받은 매물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때는 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같은 단지에 있더라도 좋은 층이나 향을 사시면 지금 뭐 2, 30억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 2억 그 이익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매물이 나왔다. 즉 층이나 향이 내한테 마음에 드는 매물이 그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더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사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사시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어쨌든 저는 상저하고 상태가 2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이건 뭐 더 크게 탄핵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네. 내년 상반기 동안은 좀 안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대출 규제 같은 것도 또 이제 그저 리셋되면서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또 상저하고로 갈 건데 올해 가격대하고 또 내년 그 하반기 가격대는 또 다를 거예요. 네, 그럼 또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분들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결정장애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뭐 사야 되는데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돌아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하시는 게 낫지 그냥 이렇게 안 사시고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돈이 있는데도 안 사시는 거예요? 뭐 조금 힘드시긴 하겠죠. 아무래도 뭐 여건이 안 좋으시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자금력이 있는데도 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영원한 무주택자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도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60 이렇게 된 사람들도 무주택자 꽤 있습니다. 보면 주변에. 안 사시는 거예요? 예, 안 사시는 거. 물론 뭐 정치 때문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뭐 다 팔아라 이런다고 진짜 파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서 저희 나이 또래도 보면 무주택자 분들도 꽤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 보면 자산을 축적한다는 건 일단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은 어디를 하실지 본인 여건에 맞게 그죠. 잘 고르시는 건 좋은데 좀 시기가 안 좋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을 때, 즉 2021년도에 집을 제일 많이 샀잖아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상투 잡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오를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예, 집은. 예, 집은 오히려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정을 받거나 뭔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사시는 게 좋고요. 아니, 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쨌든 우상향하거든요. 집은. 물론 이제 그 좋은 걸 선택하셔야 되죠. 뭐 지방에 이상하게 듣도 보도 못한 옛날에 뭐 우리가 공시가 1억 아파트 막 샀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데 이제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상저하고 지금 보시는데 교수님은. 네. 뭐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뭐 동감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또 현장 쪽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이렇게 거래가 없을 시기에 좀 굉장히 좋은 매물들을 많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올라가네 뉴스에도 올라가네 하면은 좋은 매물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는지 일단은 집주인분들 콧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네. 계약할게요. 계약금 지금 2천만 원 넣을게요 해도 잠깐만. 저희 남편분하고 잠깐만 얘기. 그러면 한 2-3시간 뒤에 전화가 옵니다. 저희 한 5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매수인분한테 지금 19억 5천에 다 브리핑 했는데 갑자기 20억 얘기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뭐 해도 뭐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고 그게 딱 올해 4월, 5월, 6월이었었어요. 진짜 정말 이 중개사로서는 정말 거래하기 힘든 시점이고 지금요? 지금은 그 보이는 단지 어떤 최적 호가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이 뭔가 로열층에 막 옵션도 좋은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보다 5천, 뭐 7천, 1억 정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매물들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최저가에 근접하게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실제 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날짜 부분만 양보해 주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그쪽에 내고까지 해서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해줄 테니까 좀 일단은 9천만 줘.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른 시점에서는 절대 뭐 내고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거꾸로 올라가 버리지. 누구나 원하는 주거 선호 지역인 경우에는. 예. 그리고 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대한민국은 2%든 3%든 매년 경제 성장을 할 거고 뭐 수출 주도 나라에서 어쨌든 달러나 뭐 통화량은 계속 늘어가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들어오고 그렇다면은 통화량이 는다면은 결국은 자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원하는 그 수요가 계속 있는 그런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매물 잡아서 내 집을 하나 마련해 놓는 게 사실은 좀 유리하다. 어쨌든 전세로 있게 되면은 10년이 지났을 때 단 1%의 투자 수익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어쨌든 뭐 이 주거 선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괜찮은 매물 잡아서 내 집 마련 하나 해놓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잠실 촬영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그냥 살펴보려고 84 이상 거를 한번 쭉 봤어요. 리센치를. 네네네. 안 떨어졌더라고요. 호가가. 되게 당황했어요. 네. 그 최저 거래 고가보다 더 올려놨더라고요. 호가가. 지금 거의 30억도 나와 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다. 실제로 집 구하려고 이제 가보면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엘리트 있잖아요. 그쪽은 그 집주인 인증을 잘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그 집주인이 내놓은 그 가격보다 더 낮게 이제 이게 우리 일명 허위매물 중고차 사듯이 중고차 사듯이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집주인 인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장사 못 해요. 쫓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은 막 입주가 뭐 26년 12월 뭐 이런 거라든가 그 가격대의 매물은 뭐 되게 뭐 상황이 상태가 안 좋다든가 뭐 이제 그런 매물들이 이제 있고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신 것보다 한 1억은 더 높지 않을까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럼 무대빵은 좀 그 정확한? 저희는 이제 하죠. 저희는 뭐 정확합니까? 저희는 허위 매물 뭐 이런 거 저희는 없죠. 저희는 뭐 일제 그런 거 없이 뭐 저희는 정직하게 왜냐면은 그게 막 브랜드가 없이 한두 번 이제 거래나 이제 장사를 할 거면 그런 것도 좀 통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브랜드를 하나를 계속 잘 키워나가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고객들이 저기 허위매물 어디다 이래버리면은 저희는 지금 회사가 그래도 밸류가 얼마인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작은 거 탐하다가 초과상금 다 태운다는 얘기가 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그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호가가 진짜 찐 호가인지 그렇죠,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런 부동산에 전화를 하면은 있어요, 오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이 전화를 하잖아요.
우리 손님인데 그거 공동중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그건 난리 나니까. 아. 부동산한테까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사실은 26년 12월인데 괜찮으세요? 그거 사실 20억인데 대출이 22억 걸려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그 경매 개시 결정이 돼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면 없다가, 내가 내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미안해요. 다음에 뭐 좋은 물건 다시 해요. 이제 이러든지 부동산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미안해요로 퉁치는구나. 끝나죠. 근데 그걸 이해하죠. 어느 정도. 거기서 일일이 그걸 다 싸우고 나갈 수는 없어요. 지금 호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입주권이죠. 예, 그 입주권을 사는 가격이 한 20억 후반대예요. 예, 그 가격대에 맞춰져 가지고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물론 이제 논란은 있지만 엘리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잠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 이제 아무리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새 아파트보다는 자기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호가 수준을 어디에 맞추느냐 그러면 대부분 여기 이제 입주권 가격, 예, 20억 후반대. 지금 아마 대부분이 20억 후반대나 30억 가까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30억 넘는 아파트들도 아마 매물이 나와 있을 건데요. 그래서 그 기준에다 이제 가격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배동도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방배동에 최근에 이제 DH 방배라든지 이런 데들이 20억 후반대에 제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권이. 그러면 주변에 이제 그랑자에 이런 아파트들이 다 20억 후반대 내놓는 거예요. 본인들이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엘리트의 정확한 가격대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